청담동 사모님들께서 요즘 많이 신경 쓰이는 부위인데요. 보통 시술 이제 여기부터 들어가고요. 진짜 어려졌어요, 손등이. 목주름 한 번 생기면 못 없앤다 이런 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없앨 수 있어요. 연예인분들도 제가 입술 필러 많이 해드리거든요. 볼륨을 주기엔 좀 과한데 조금 생기는 입술을 좀 주고 싶다. 로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원이에요.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오늘은 2025년에 핫해질 요즘 뜨는 시술 트렌드를 다뤄보려고 해요. 팀장님, 2024년에 마케팅팀에서 뽑은 가장 핫한 시술은 뭐였어요? 아무래도 콜라겐 재생이랑 그다음에 리프팅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 진료를 볼 때도 콜라겐에 대한 니즈가 정말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울세라, 써마지부터 주베룩, 슬래소프트 등등 재생에 초점이 맞춰진 니즈가 정말 많았어요. 이젠 더 이상 피부를 너무 과하게 팽팽하게 시술한 거 딱 티나게 이런 건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죠. 2025년에도 이런 트렌드는 쭉 이어질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점점 청담동 쪽에서 니즈가 많아지는 시술들이 있는데 바로 미세 고민, 부위별 시술들이에요. 아무래도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청담동에서 유행하기 시작한다 하면 곧 전국으로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에 뜰 부위별 시술 4가지 뽑아드릴게요. 첫 번째, 목주름이에요. 진짜 나이는 목주름에서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꾸준히 예방관리를 잘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굴만 보면 되게 어려 보이는데 목주름이 눈에 보이면 본인 나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목주름 한 번 생기면 못 없앤다 이런 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없앨 수 있어요. 없앨 수 있죠. 훨씬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는 가능합니다. 목주름도 우리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목에 선이 선명하게 보이는 목걸이 주름이라고 하죠. 바로 가로주름. 그리고 피부가 노화되고 처져서 생기는 세로주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사실 가로주름은 유전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누워서 폰을 보거나 구부정한 자세, 그리고 잘 때 만세하고 자거나 이런 습관들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10대, 20대에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가로주름은 오랫동안 접혀져서 마치 흉터처럼 파인 거기 때문에 리프팅을 한다고 땡긴다고 이렇게 펴지는 건 아니고요. 묽은 필러류를 촘촘하게 가로주름에 넣어서 채워주는 시술로 보통 해결을 합니다. 진짜 나이가 나오는 건 바로 세로주름이에요. 이건 노화가 진행되면서 처져서 생기는 주름들이거든요. 목에는 플라티스마라고 하는 얇은 종이채처럼 생긴 목 근육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처지는 거죠. 요즘 이 노화로 인한 세로주름 시술이 정말 인기인데 이건 아직 다른 병원들에서 많이 안 하거든요. 제가 주력해서 요즘 많이 하는 시술 분야인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노화 때문에 처진 거잖아요. 플라티스마가 처진 부위는 울세라와 같은 하이프로 해주면 많이 올라가요. 하지만 이 겉부분에 세로주름, 탄력이 떨어진 부위는 바로 콜라겐 부스터를 주입합니다. 저는 주베룩을 사용하고 있는데 콜라겐을 생성을 많이 시켜서 볼륨을 주는 방식으로 시술을 진행하고 있어요. 손등도 목주름과 비슷하게 나이가 드러나는 부위거든요. 특히 청담동 사모님들께서 요즘 많이 신경 쓰이는 부위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시술할 때 손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실제로 외국에서 온 고객분이 제 나이가 몇 살이냐고 저희 실장님한테 물어봤다고 해요. 손에서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얼굴은 너무 젊어 보여가지고 몇 살이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도 손은 아직 시술을 안 해서 좀 차이가 좀 나 보이죠? 부티나는 사람들은 피부, 머릿결부터 다르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손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직원분들도 보면 유독 손만 노화가 진행된 직원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희 같이 일하는 원장님께 시술도 많이 해드렸는데 경과가 꽤 좋아요. 짜잔! 우리 안 원장님 모셔왔어요. 사실 이제 안 원장님이 손등이 정말 말랐거든요. 진짜 깜짝 놀란 정도로 말랐었는데 지금 주베룩 볼륨 손등을 한 2차 정도 시술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주베룩 볼륨은요, 어떤 분들이 하면 좋냐면 손이 정말 마르신 분들 있죠. 힘줄이 다 도드라지신 분들이 있어요, 살이 없어서. 보통 시술을 이제 여기부터 시술을 들어가고요. 자입점은 5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주베룩 볼륨을 뿌려주고 나올 겁니다. 은하의 주베룩 볼륨입니다. 한 병이 다 들어갈 거예요.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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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20대의 손등으로 진짜 어려졌어요, 손등이.
나중에 손가락까지도 할까 봐요. 지금 3차 시술이라서 여기 다 채우고 약간 이 너클 부분이라고 하죠. 관절 부위까지 채우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1차 하고 지금 한 6개월, 7개월 됐는데 확실히 콜라겐 재생이 돼서 그런지 스킨의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름도 많이 좋아지고 피부 톤도 밝아지고 목주름도 그렇고 손등도 저는 주베룩을 사용하는데 필러가 아니라 주베룩을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볼륨만 채우는 게 아니라 콜라겐을 재생시켜 더 자연스럽고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손등 시술이나 목 시술하면 바로 효과가 나는 거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려요? 바로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 피부에 좀 흡수되는 시기가 있어요. 3주에서 4주는 약간 빠진 듯 하다가 반복 시술을 하게 되면 몇 개월에 걸쳐서 훨씬 더 피부가 탄탄해지고 주름이 개선이 됩니다. 몇 번 정도 받아야 돼요? 보통은 3일 정도? 한 달 정도 간격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브로우 리프팅입니다. 요즘 해외에서도 이 눈썹 리프팅이 인기인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 이마 거상으로 눈썹을 올리고 눈을 좀 크게 하는 시술이 굉장히 성형외과에서도 유행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뭐 내시경으로 최소 심습적으로 수술을 한다 하지만 아무래도 거상 수술이다 보니까 다운타임이 너무 심한 거죠. 젊은 층인데도 눈썹이 처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이 이마 거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좀 나이 들었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아닌 비침습적으로 실 리프팅을 이용한 브로우 리프팅이 최근에 인기거든요. 저는 특히 실 중에서도 실루엣 소프트라고 하는 스레드를 이용해서 눈썹 리프팅을 진행을 하는데요. 실루엣을 이용하면 끌어당겨서 리프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마 볼륨을 살짝 주는 듯한 효과도 줄 수 있어서 훨씬 예쁘게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눈썹 리프팅은 어떤 경우에 많이 해요? 전반적으로 이 눈썹과 눈과의 간격이 좁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들. 그래서 이렇게 끌어올려주면 어때요? 저도 좀 훨씬 시원해 보이죠? 눈이 커지고. 전반적으로 이마를 좀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처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을 좀 올려주면 약간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인상을 좀 주거든요. 또 반대, 이 눈가가 처져 있는 경우, 강아지상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데는 이 끝부분만 좀 올려주면 훨씬 더 인상이 좀 시원해 보이는 역할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고양이상이신 분들은 여기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가운데를 좀 올려주면 좀 밸런스가 맞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양쪽이 좀 달라서 한쪽이 좀 처져 있거나 이러면 짝눈 교정을 하기 위해서 한쪽 브로우를 좀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개인 맞춤으로 디자인을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바로 입술 시술인데요. 입술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입술 필러? 입술 필러죠. 사실 입술에서 생각나는 건 대부분 히알루론산 필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최근에는 안티 필러가 워낙 의견들이 강하잖아요. 나는 필러는 무조건 싫어 라고 해서 입술에도 좀 다른 대안책을 좀 찾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요즘 유행하는 주베룩이라든지 스컬트라, 레디어스, 엘란스 이런 것들은 입술에는 사실은 금기예요. 못해요. 입술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인 거죠. 그렇지만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엄청 도톰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뀨 하고 인위적으로 입꼬리 올리는 이런 입술 필러가 유행했다고 하면 요즘은 최대한 본인의 입술선을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볼륨을 주는 쪽으로 사진 가져오면서 이 연예인처럼 입술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가져오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많이들 가져오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제 입술에 어울리는 걸로 해주세요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입술 예쁘다라고 꼽는 연예인이 뭐 장원영, 고윤정 씨 이렇게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또 뜨는 게 바로 립 부스터예요. 스킨 부스터 같은 거. 맞아요. 피부에 스킨 부스터를 하는데 입술 피부에도 부스터를 해주는 거예요. 필러가 부담스럽고 싫다라고 하면 스킨 부스터를 하게 되면 우리가 피부가 좀 건강해지잖아요. 우리가 입술이 노화되면 색깔도 좀 칙칙해지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입술 피부에 이 스킨 부스터로 영향을 줘서 훨씬 더 건강한 입술을 만들어주는 시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연예인들은 입술에도 부스터를 받는 거예요? 그쵸. 연예인분들도 제가 입술 필러 많이 해드리거든요. 볼륨을 주기엔 좀 과한데 조금 생기 있는 입술을 좀 주고 싶다 할 때는 부스터로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약간 거무튀튀한 색깔이 좀 돼서 립스틱 같은 거 안 바르면 좀 아파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피부톤을 좀 밝게 해주는 부스터를 해주면 훨씬 더 생기 있고 분홍빛의 그런 건강한 입술색을 만들 수 있어요. 립 부스터는 어떤 부스터를 받는 거예요? 보통 뭐 많이들 찾는 리쥬란 할 수도 있고요. NCTF라든지 다른 뭐 미백 부스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시술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베룩이라든지 이런 거는 입술에는 금기여서 다른 일반적인 부스터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2025년에 뜨는 미세 고민 부위 시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피부 시술의 큰 트렌드의 흐름은 24년도와 비슷하게 피부 재생, 재생 미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더 세부적으로는 오늘 소개해드렸던 미세 고민 부위 시술들이 뜨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화려하고 티나고 누가 봐도 뭐 했네 하는 느낌의 시술들을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티 안 나고 자연스럽게, 이게 핵심이에요. 예전과 달리 점차 긍정적인 자기관리 영역에서 시술을 진행하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느껴져요. 시술을 선택하기 전에는 꼭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내 피부 상태, 나의 목표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건강한 아름다움 청담 닥터원과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